다음은 우리가 속도가 속도의 미분이에요. 150쪽. 우리가 속도, 시간, 거리, 속력 막 이런 문제, 활용 문제를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뭘까? 속도. 그러니까 속력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속력에 대해서 공부했고,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하고 속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속력만 생각했어요.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물론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뭘까? 속도, 속력. 속도는 속력은 그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그래.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얘기했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부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는 벡터라고 해요. 벡터하고 스칼라 들어봤지? 벡터하고 스칼라.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거야. 그 값이 얼마인지 그 값의 크기. 그러니까 속도는 크기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을 하잖아, 그지?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맨 처음 정해진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멈췄다가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해요. 어떤 물체가 가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여기 와서 T1이라는 시간에 바꾸고 T2라는 시간에 방향을 바꿔서 T3라는 시간에 현재 이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시점과 종점만 생각한다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T3의 시간에서의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결국 이만큼 왔네. 맞지?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만큼 갔다가 엄청나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건 누가 보증해 주냐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움직임과 이 실제 위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분 시간에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할 거고, 지금은 얘네들이 움직이면 도대체 언제 이런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띠고 있다. 그럼 방향이 바뀌는 점, 그걸 갖다 우리가 운동 방향 전환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속도가 이제 0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거리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죠. 정확하게 위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뭐냐면 t값, 즉 시간을 딱 대입하면 그 결과가 그때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위치가 변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 근데 언제는 플러스가 왔다, 언제는 줄었다가, 언제는 줄었다가, 위치가 그래. 위치라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지정한 좌표가 어디냐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지금부터 움직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런닝머신 뛰면서 그래서 1km 움직였어. 시간이 지나면 또 뛰었어. 근데 거리가 줄진 않죠, 그건.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과 왔다 갔다 해서 좌표가 정해진다면 현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위치는 여기야 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야. 근데 그것은 적분에서 다루겠다.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건 뭐냐, 정해진 결과만 가지고 현재 어디 있다, 요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고요. 우리가 속도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여기냐면, 속도를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을 이야기해요. 정확히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로 바꿀게. 단어를 그냥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야. 시간에 따른 t분의죠, 그렇죠? 시간에 따른 거리, 위치의 변화,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거리. 얘네들의 변화율이라는 건 어쨌든 비율을 나타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분의 거리란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력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변화율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율. 우린 변화율 어디 배웠어? 평균 변화율. 그쵸? 바로 미분이에요. 미분. 주어진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위치 함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를 미분을 통해 속도 함수를 구하게 된다. 요 상황만 아시면 됩니다.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가 된다. 반대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속도 함수를 뭘 할까? 적분을 해요. 적분해서 위치 또는 거리 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함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합니다. 그 뜻은 주어진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변하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속도. 그러니까 거리 함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에 치중을 두느냐? 위치 함수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x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그럼 f-x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 속도는 부호만 챙기라고. 도함수니까 부호만 챙겨. 이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때의 fx 함수, 위치 함수라고 했으니 위치는 실제로 위치가 어디냐, 이거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151쪽 보겠습니다. 151쪽에 51번 문제입니다. 저희 원점을 출발해요.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럼 그때의 t초의 위치가 x인데 t가 3차식으로 돼 있죠.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 선생님 이거 수직선 위로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3차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 3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이 속도를 구하라. 속도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위치 함수를 시간에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에는 얼마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얘는 속도, 얘는 위치야.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은 속도가 속도의 미분인데, 단원 이름이. 이 속도가 속도에서는 뭘 하냐면 문제에서의 주어진 상황이 중요해.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물어. 그때의 상황이 뭐냐 이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냐, 멈췄느냐, 위치가 최고점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 결국은 속도를 묻는데 어떤 상황에서의 속도냐? 원점을 통과할 때래. 원점이라고 했어, 원점. 원점이라는 건데 하나의 위치죠. 그치? 그럼 원점에 가게 되는 도대체 몇 초 후에 원점이 돌아오냐가. 지금 문제 원점에 출발했거든요. 그럼 이 위치가 원점인 거니까 x에다 0을 대입해서 t값을 일단 구해보고 나서 그 다음 인수분해 되죠. 개수의 합이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식을 미분하면 인수분해하면 t-1 그리고 2차식 조리조리 없으세요? 상수항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고 1창이 없어요. 이제 그지? 1창이니까 마이너스 3t니까 플러스 3t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뭘 묻고 있느냐? 그냥 속도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럼 속도니까 얘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나오니? t제곱 맞니? 식에서? t제곱 맞죠?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 t네. 끝에가 t가 붙었구나. 여기 t네,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희한하네. 이걸 어떻게 이거 미분을 이렇게 했을까? 3t를 봤는데. 그렇지 않니, 얘들아? 이건 상관없고 이걸 다 미분하는 거니까. 자, 이 주어진 함수를 인수분해하세요. t 인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t가 묶이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그냥 인수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1초 후에 다시 또 원점에 되돌아와. 그리고 3초 후에 다시 원점이라는 얘기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현재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1, 3. 그치?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것이니까 이 자리가 값이 0이 되는 순간이야. 한마디로 t 값이 3일 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때의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속도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가속도가 4일 때. 가속도는 알파를 할게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t-8이에요. 이 가속도가 4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t 값이 2인 순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때 위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위치니까 x, t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넘깁시다. (52번)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점을 출발하여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속도 함수라고 했죠. 그럼 뭐만 챙긴다고? 부호만 챙긴다고요. 여기가 C가 여기 있어요. 이 자리가 A야. 여기가 B야. 극점 아니라고. 속도 함수라고 했잖아. 속도 함수. 그러니까 부호만 챙기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출발했어. 그지? 그리고 그 점은 원점인 것이야. 원점을 출발해서 점점점 속도가 높여가다가 t가 A초 후에 속도가 가장 빠를 때야. 그러다가 점점점 속도를 줄여가서 이때 속도가 멈춰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표현상 요 점은 우리가 t1이라고 t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을. 그러면 이게 수직선이라고 생각해. 원점에 수직선이니? 뭐 상관없는데 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얘가 출발합니다. 양의 방향 가고 있어요. 가다가 여기에 t1이라는 점이 딱 됐어. 그때 방을 바꾼 거야. 그만큼 반대로 가는 거야. 쭉 가요. 자, 근데 얘가 얼만큼 가는지 솔직히 몰라. 근데 우리 눈엔 조금 비슷한 넓이로 보이니? 이 칸 넓이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짧게 올라가면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다시 이 지점에서 원점에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건 몰라, 우리가 아직. 그러다가 T2가 어설피 한 요 정도 위치 있다고 한다면 그때 T3만큼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요 자리가 C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야. 알죠? 그런 상황인 거야. 자, T equal A에서 가속도는 0이다. 자, 이 무슨 그래프일까요? 보세요. 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가 있어요. 이 점은 뭔데? 이 주어진 그래프의 극점이지. 극점이니까 도함수, 이 점의 도함수가 0인 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속도함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얘의 부호만 챙기잖아. 근데 이것과 가속도 함수를 같이 얘기하려면 이게 주어진 함수고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로 가는 거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인 점, 기억번이 맞는 점이 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니은번 t equal b에서 가속도는 양이다. 가속도가 뭔데? 속도 함수, 이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b인 점에서는 감소하죠. 그럼 가속도에 보면 음수인 거지. 당연히 음수고. 그렇죠? 틀렸습니다. 디귿번 0부터 10까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야?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뀐다는 의미지? 한마디로 주어진 xt에서의 극점을 말하는 거야. 극점. 바뀌는 점이 1, 2 뚫고 지나가는 점이 두 군데.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53번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9.2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을 위로 돌림. 지금 얘는 바닥에서 던진 거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던졌어. 갔다가 얘네들의 위치에 거리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일자로 그려야겠지?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딱 내려온다라는 입장이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때 초속 39.2의 속도로 던졌을 때 t초의 높이가 무엇이다? 39.2t 마이너스 4.9t 제곱. 4.9라는 말 들어봤니? 선생님 잘 모르. 9.8 mh 막 이런 거 들어봤어? 중력가속 맞냐? 중력가속도?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속도가 주어졌죠. 가속도가 주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 첫째 줄, 이 식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의미를 알면 적분을 통해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 반대로
속도를 알고 출발점이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속도로 간대. 그럼 그때 위치 함수를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울 일이야. 맨 마지막에. 자, 그럼 일단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때 2초의 속도 가속도. 일단 그럼 얘가 위치 함수니까 속도 먼저 갑시다. 39.2 마이너스 9.8t.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9.8. 선생님 t 값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예, 계속 급감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번 2초 후에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여기다가 2 대입, 여기다 2 대입. 끝. 이게 1번 문제 정답. 속도 가속도. 그렇죠? 두 번째,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냐? 위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최고점이 여기지. 그럼 최고점에서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점인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니까 속도가 0이다. 그죠? t가 얼마일 때? 4초 후에 4초. 1차 방정식이야. 속도가 0인 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그럼 그때 뭘 구하라? 높이를 구하래. 높이는 위치니까 xt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t 대신 4를. 3번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위치가 0이죠. 높이가. 그럼 위치가 0이니까 요놈이 0이야. 그럼 t값이 얼마예요? 8 아니야? 8이잖아. 여기다 2개 한 거잖아. 4 나왔잖아 아까. 8이죠. 그럼 이게 인 것이 t값이 8인 거야. 그때 속도라고 했으니까 8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때의 속도가 나온 거야. 어떻게? 쭉 쌓아 올렸는데 선생님 머리가 무거워. 쭉 내려다 그냥 딱. 아우. 밑에 이만큼 파이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뒤로 넘기셔서 시간 거리,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길이 또는 넓이,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이 뭐예요? 미분계수예요. 계수. 미분계수. 그러니까 t 값이 주어지겠죠. tk 뭐 몇 초 후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맨 처음 단위 길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cm다. 그지? 1cm가 딱 있어요. 또 반지름,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 1인 구가 있어요. 근데 이 반지름 또는 길이가 1초에 2cm씩 늘어난대. 1초에 2cm. 그럼 맨 처음에 1cm였던 것이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럼 t초 후의 길이는 2t만큼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 플러스 2t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역시 1 플러스 2t.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t라는 것이 예를 들어 뭐 5초 후가라고 생각합시다. 하나 정했어. 5초. 5초 후에 길이의 변화율이래. 길이는 어떻게 일정하게 1참수의 식으로 1초에 이만큼 늘어나고 있으니까 5초 후에도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얘들 뭐냐면 넓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넓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것이 이제 부피란 말이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래. 시간에 대한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를 얘는 부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부피를 미분해서 그 시간 t에서의 변화니까 t에다가 5 v'5를 구하라는 뜻이고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s'5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 얘는 l이라 한다면 l'5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한마디로 그 시각에서의 미분계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54번 문제는요. 교재마다 자주 다루는 이야기야. 거기 그 가로등이 있어요. 4m예요. 그렇죠? 거기 선생님 있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머리가 원래 큰데 조그맣게 나와 있네.
더 큰데 그냥 그 좀 축소해서 요만큼 1.6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로등이니까 빛을 비추겠지.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여 있는데 움직이려면 그림자가 비추겠죠. 그럼 그림자는 어디에 비추냐? 이 머리통의 끝을 접선을 지나면서 그 경계가 그려지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에서 배제하고 그냥 단순하게 1.6cm 아주 얇은 막대라 생각하시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면 그림자는 요만큼,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요만큼. 그럼 이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는 더 빨리 증가하겠죠. 더 커지겠지, 그치?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윤서가 4m인 노브령에서 일직선으로 3m/s, 1초에 3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두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t초의 위치가 있겠죠. 근데 1초에 3m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3t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놓게. 발끝의 위치야. 알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그림자의 머리 끝에 그림자도 일단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yt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xt야.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에요.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보시면 여기가 4m예요. 얘가 yt, 머리제 그림자. 얘가 1.6이에요. 그림자의 길이죠. 닮음이잖아. 비례식을 쓰는 거야. 4 대 1.6은 yt 대 얼마가 된 거야? 지금 맨 처음 yt 대 y-x가 되겠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길이를 갖다 껴야 되니까. 여기가 yt고 여기가 x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x 대신 뭘 대입하면 돼? 이 자리에 3t를 대입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y라는 거 얼마 나왔대? 계산했더니 y는 5t가 나왔답니다. y가 5t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를 lt라 한다면 얘는 그럼 이 t만큼의 형태가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1번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이 바로 yt. 속도니까 5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래 길이는 이제 2t니까 변화율은 2. 요걸 묻는 문제야. 넘겨보세요. 55번 문제야.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현재 2로 정해져 있어. 근데 거기다 풍선 9의 모양에 9네 9. 9가 나왔습니다. 9가 있는데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t초 후가 되면 이만큼 쭉 불어나겠죠. 그래서 얼마냐면 매초 2mm씩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림자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맨 처음에 2였고 이건 센티미터, 1초에 2mm라고 했으니까 0.2cm, 그지? 그래서 rt를 2 플러스 0.2t라고 보겠습니다. 자, 건널비의 변화. 자, 건널비의 관계식은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이 되고, VFP는 3분의 4파이 r 세우니까 2 플러스 0.2t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몇 초라고 했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순간이니까 요게 3이 된대요. 그럼 t 값은 얼마야? 5초가 돼, 5초.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세요. 얘는 합성함수 미분이야. 8파이 2 플러스 0.2t 곱하기 속 미분이니까 0.2 계산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v 프라임 3 내려오니까 4파이 곱하기 2 플러스 0.2t 곱하기 속 미분 0.2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 뭘 대입해라? 5. 이 자리에다 5, 여기다 5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것이 미분계수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넓이, 부피의 변화에 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했던 대표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 오늘 속도가속도 아까 아까 뭐 했냐? 방정식, 부등식 미분했고, 지금 속도가속도 미분까지 얘기가 돼서, 그치? 바로 확인해 보세요.